열등감은 정말로 자기 발전을 하기 위한 아주 훌륭한 연료다. 탐 크루즈가 어렸을 때 그렇게 불행했다고 해요. 탐 크루즈가 너무너무 불행한 어린 시절을 살아서, 그리고 또 탐 크루즈가 키가 작잖아요. 지금은 워낙 멋있으니까 그게 강조하지만, 그 어렸을 때 서양에서 살 때 그 정도 키가 작은 아이들은, 거기다 집도 너무너무 가난해서 뭐 국민학교만 열 몇 번인가 스물 몇 번인가를 하여간 국민학교만 열 몇 번을 전학을 다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행하게 다니고, 너무너무 하여간 애들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하여간 그 어린 시절이 그냥 온통 어느 학교를 가나 이 두들겨 맞은 그 기록밖에 없어서, 이 탐 크루즈가 운동에 집착을 하게 된 이유도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하여간 세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운동에 이렇게 많이 집착하게 되면서 많이 강해지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 멋진 탐 크루즈인데, 사실 탐 크루즈가 한 20대 초반까지 얼마나 불행했었는지, 특히 어린 시절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불우했었기 때문에, 그런 불우함을 딛고 그렇게 천진난만한 미소를 띌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 역시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들의 특징을 해봤는데, 44페이지 위에 역시 열등감이 반드시 있었고, 그 열등감을 이겨내려는 의지 덕분에 그렇게 됐다. 그 열등감은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준다 라고 하는 거고요. 2장으로 가서 1일 일행을 내가 어떻게 했나 라고 하는 건데, 결국 절실함과 그리고 보다 많은 경험을 함으로써 나의 인생의 변곡점을 만들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머리가 아닌 몸으로 익혀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뭐 강렬하게 뭐 생각하면 뭐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본인이 어떤 면에서는 뭐 인정할 수도 있지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감히 하여간 간절히 바라기만 하면 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걸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52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이거를 책도 잘 가려서 읽어야 되고, 그러려면 더 많은 책을 읽어야 좋은 책과 가짜 책을 구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책을 어떻게 잘 읽느냐 해서 이제 표에서 보면 1, 2, 3, 4, 5번으로 해서 표시하고 다시 읽고 일부를 적고 또 다시 내가 그 중에 실행할 것을 정하고 그것을 결국은 실행해내는 이 5가지를 함으로써 그 책이 온전히 내 것으로 되는 방법을 이 저자가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책을 아무리 뭐 한 가지를 배우고 뭘 배운다고 해도 소용없고, 몸으로 그거를 실행해야만 내 몸이 그 지식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하여간 이 저자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든 거는 하루 1일 일행의 약속을 지켰다는 거. 그리고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거였으면 하여간 인터넷에서 이렇게 초인으로 이렇게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배우려고 하고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이 학교 다닐 때까지는 거의 공부를 안 했지만, 이제 돈 안 드는 특급 과외를 이제 하는 방법을 많이 깨달아서 블로그나 또 유튜브, 정말 사실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상 이렇게 공짜로 이 최고급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같은 때가 있나 싶어요. 정말 유튜브에 보면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 모든 강의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도 있고, 그래서 약간 그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거를 배우고, 또 유튜브나 블로그의 가장 좋은 점은 보통 책에는 이렇게 어떤 한계 상황에 있어서 쓰지 못했던 실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경험에서 나오는 암묵지 이거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지식을 체득하려면 형식지와 암묵지 2가지 지식이 다 필요한데, 최근에는 이런 거를 이용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절박한 이유가 생기면 아무도 못 말린다 라고, 나는 정말 쓰레기 취급을 당하면서 살았고 스스로도 정말 쓰레기라고 생각했었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너는 쓰레기가 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심리학에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것처럼,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코끼리라는 생각이 안 떠올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쓰레기가 될 거라는 말을 아무리 까먹으려고 해도 그 까먹으려고 할수록 나는 그냥 쓰레기라는 거를 자꾸 인정하게 되는데, 이제 하여간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은 군대에 가서 그 동기를 보면서 처음으로 난 인생을 어떻게 살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나의 어떤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최초의 질문과 최초의 절박감을 이제 느끼면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폼생폼사가 모토고 진짜 으르렁거리는 육식동물처럼 살고 그렇게 살았다가 이제 변화돼 가는 건데, 거기에 예로 일본의 이나카다테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이제 자꾸 주민이 없어지고 사람들은 쌀을 먹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이제 그 색깔이 다른 벼 품종을 그려서 벼 자체에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 그 관광 명소가 됨으로써 이제 그 마을은 완전히 살아나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그림 자체에 QR코드를 넣어서 그거를 찍기만 해도 그 쌀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 노인들이 그런 절박함이 없었다면 그렇게 그 마을을 바꿀 수 없었듯이, 결국 삶을 바꾼다는 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절박함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이분이 이제 그전에는 뭐 학점 1.7 이랬지만 이제 4.5점 만점을 맞는데 성공하고, 또 체대 부상 때문에 너무 열심히 운동하다가 체육교사가 되고 싶어서 체대에 편입을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부상 때문에 체대를 이제 못하게 되고, 또 이제 취업을 한 곳에서 1등도 하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여간 아이러니하게도 하고 싶어서 도전했던 일은 의외로 실패를 한 이력이 많고, 어쩔 수 없이 한 일 중에는 성공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인생은 뒤죽박죽 꼬여있지만 어쨌든 거기서 하루하루 하나하나 나아가는데, 여기서 이분이 10년 동안 매일 한결같이 꾸준히 한 것은 책 읽기, 독서 노트, 다이어리 쓰기, 이 세 개를 10년 동안 매일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작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3,000권의 책을 읽었었고, 매일 읽고 매일 기록하고. 그래서 하지만 처음에는 이게 뭐 될까 이렇게 했었는데, 블로그에 글을 썼던 것이 생각보다 뜻밖의 많은 방문자가 1일 3만에서 5만 명이나 들어오는 뜨거운 어떤 그런 반응을 보여서 독서 노트 작성법, 독서 습관 만들기 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33살 첫 번째 책을 이제 발간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쓸 수가 없었지만 역시 뒤에 이제 시간에 쫓기면서 결국 쓰게 될 수 있었고, 그 쓰게 된 가장 큰 거는 블로그를 그동안 이분이 계속 써왔기 때문에 블로그 덕분에 쓸 수 있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발품을 아끼지 마라, 역시 몸을 움직이라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또 살아왔지만 또 한 번의 절박한 순간이, 결혼을 앞뒀는데 집을 구할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라고 하다가, 그 전까지는 그렇게 수많은 책을 읽고 100권이 넘는 독서 노트를 썼으면 아마 이 당시에 이미 이미 1000권도 훨씬 더 넘는 책을 썼지만, 재테크 관련된 책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처음으로 이제 재테크 관련 책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해서 저자에게 연락하고 만나고 또 발품을 팔고, 그렇게 해서 결국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내 집 장만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본인은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도 기회를 찾고 또 열망을 가짐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관찰하고 기록하라, 저절로 달라진다라고 해서, 여기서 80페이지 초조와 불안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 말이 참 좋았는데, 이 심지에서 초가 이렇게 타고 있으면, 초조라고 하는 거는 초 주위의 공기 흐름에 의해서 촛불이 흔들리는 거, 이게 초조고요. 그래서 주변의 분위기를 이 몸이 감지하는 게 초조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런 주변의 거와 아무 관계없이 그냥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거. 그래서 초조는 우리 몸이 감지하는 거고, 불안은 마음이 감지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을 사람들은 훨씬 더 못 견딘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인지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에서 우리 인간이 갖는 모든 분노, 슬픔, 어쩌고저쩌고 모든 우리 감정에서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감정이 뭘까를 인지 실험 학자들이 실험과 연구를 했는데, 압도적 1위로 불안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불안을 제일 무서워하고, 그 구석기 때서부터 아무튼 저 동굴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오늘 내가 이 밖을 나가면 사자한테 잡아먹힐지 말지, 그래서 그냥 불안을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인간이면 불안을 안 느끼면 이상한 거고, 불안을 느끼는데 둔감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멸종돼 버려서 그래서 불안을 잘 느끼고 불안에 걸맞게 행동했던 사람만이 유전자를 남기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거를 내가 뭐 나약한 사람이라거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